물론 고쳐나가야 될 게 많고 선수들 실력이 아직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도자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이걸 왜 하지 않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직 이름이 날린 선수는 아니지만 그때 시작하면 늦겠다, 농구 선수로서는 선점을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역 후에도 방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농구 채널로서 보다는 뭔가 그냥 내가 사는 모습을 내 팬들이나 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는 어떤 농구라는 작은 플랫폼에 있지 않고 조금 더 큰 시장, 그런 채널과 그런 방송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조금 셀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은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가 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 마음에 들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 방송에서는 장점은 본인의 색깔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불편한 사람들까지는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에 대한 뭔가 어떤 피드백이나 조언 이런 거 환영이지만, 불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되게 강력하게 대응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자유롭게 제 색깔을 표현할 거니, 제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나가시면 되고, 제 색깔이 좋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제 색깔을 또 어떻게 바꾸면 될지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김준영 선수가 커뮤니티에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사람들한테 공유한 적이 있어요. 과연 사람들이 지금 프로농구 개막했는데 개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고 있겠죠. 정말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농구라는 스포츠가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 못한 거는 사실이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대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구와 농구는 원래 경쟁하는 스포츠였어요. 처음에는 배구가 농구에 째바리가 안 됐어요. 배구는 계속해서 인기가 상승을 했고, 농구는 계속해서 인기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대중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부분이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많은 색깔을 낼 수 있고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한다든지, 그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 색깔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라는 거는 팬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고, 그 팬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스포츠는 인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팬들은 농구만 좋아하지 않아요. 배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꼭 스포츠가 아니라 다른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는 농구 안에서 경쟁을 할 게 아니고 다른 미디어와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식으로든 색깔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농구 코트에서든 아니면 일상 SNS든 아니면 개인 방송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팬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농구에 입문을 하게 되고, 다양한 방식에도 좀 많이 농구로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좀 많이 빈약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농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 농구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본인의 캐릭터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연경 선수나 이번에 배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시장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유한 칼럼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나면 2달 휴가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달 휴가를 어떻게 쓰는지가 저는 선수들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휴가를 받으면 몸을 망가뜨려 왔어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면 난 휴가니까. 복귀해서 차근차근 이제 몸을 만드는 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사실 프로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휴가 기간에 몸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휴가 기간에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을 이제 조금씩 채워가려는 노력을 하는 선수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고, 단순히 밑에 있는 언더독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미 고액 연봉자들, 자신의 파일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누군가는 저거 해서 뭐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은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고쳐나가야 될 게 많고, 물론 선수들 실력이 아직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만 변화된다고 해서 모든 게 변하지 않잖아요. 지도자들의 역량 문제, 이게 진짜 현장에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도자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선수도 그래요. 케바케고 지도자분들도 되게 케바케예요. 그래서 저는 특정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을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우선 선수가 본인의 뭘 망가뜨리지 않고 제대로 온다고 하면은 지도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 지도자가 선수들이 휴가 기간에 몸을 제대로 만들어 왔으니 훈련 스케줄을 조정해야겠죠? 좀 더 전술적인 부분 아니면 좀 더 뭔가 플러스 알파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그러니까 선수는 본인이 생각해서 계속해서 플러스를 하려고 해야 되고, 지도자 역시도 본인의 훈련 프로그램을 매년 그리고 선수들의 구성, 선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물론 선수도 부족하고 지도자도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이것을 본다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정보들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선수들과 소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갈지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지도자분들 역시 선수들과 함께 개선의 바람을, 변화의 바람을 같이 이끌어 준다고 한다면은 이 파도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시절에 농구를 잘했어. 그거를 농구를 보지 않는 거예요. 건방진 태도. 야, 우리는 이렇게 농구하지 않아. 너가 하는 농구를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정말 프로에서도 존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거는 분명 존재하는데 선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도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빡빡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지도자분들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인정을 해주고, 선수가 이것이 틀렸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다른 거다, 우리 팀의 지금 스타일상 어떤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가 하는 농구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해준다면은 선수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농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프로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선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구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톱니바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감독들은 무조건 채용합니다. 신인 선수들이 프로에 올라와서 바로바로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SK의 김서영 선수가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이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톱니바퀴가 너무나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팀의 컬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톱니바퀴가 커다란 톱니바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선 잠시 넣어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저희들끼리 생활하면서 너무나 재밌는 선수들이 많아요. 매력 있는 선수도 너무 많고, 근데 이런 게 왜 발산이 안 되고 있지, 너무 아쉽다 하는데, 이제 반대로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단에서도 사용을 하고 훈이나 웅이 형 같이 예능에도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농구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매력들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매력을 통해서 농구 팬들이 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잠깐의 변화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선수들이 코트에서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매력과 이 선수들의 실력이 같이 공조해서 차근차근 올라갔을 때 한국 농구가 많이 더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가고 있고, 여기서 커다랗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년 안에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정말 당장 들어가서 팀에서 이제 로스터 10인 로스터 안에 자리를 하나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 입장이지만 이게 저는 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큰 목표가 있지만 큰 목표를 위해서 그냥 큰 목표만 보고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는 거는 실제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큰 목표 하나에 그 세부적인 목표들을 더 계속해서 갈고 닦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많은 시행착오와 내가 틀렸다는 것을 많이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이 제가 항상 성장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이 인터뷰가 처음에 어느 정도 이 커리큘럼을 질문지를 받았었는데, 이 질문지 제가 딱 보고 느꼈던 거는 너무 많이 준비를 잘 해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랑 비교를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3년 뒤에 또 나올 거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안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인터뷰의 구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서 저라는 사람을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그냥 온전히 보여드리는 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입니다.
저의 색깔이 좋다면은 저를 그리고 농구를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